자, 29번. 함수 y는 x-4분의 x-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함수 y는 x-3분의 4x-9의 그래프에 위치하다. a 플러스 b의 값은 보세요. 이게 있잖아. 내가 이걸 직접 평행이동하려고 하면 일이 복잡해져. 뭔 소리냐면 y는 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려고 했으니까 원래대로 풀려고 하면 x-a-1, x-a-4 플러스 b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소린 거지. 그럼 얘를 또 통분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어쩔 수 없이 미지수 두 개짜리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얘 이 상태로 점근선을 확인해. 점근선 x는 얼마? 4, y는 1.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4,1이란 말이지. 얘도 점근선 좌표 확인해. 이렇게 풀었냐? 점근선으로 풀었냐? 푸신 분들? 아니야?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점근선의 좌표가 3,4거든. 교점의 좌표가. 야, 점근선이 x점근선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잖아. y는 멋이게 하는 녀석도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얘가 마찬가지 얘도 그럼 4,1이 3,4로 평행이동됐다는 소리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인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b가 3인 거라고.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노란색으로 절대 푸시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 다음에 34번. 유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축, y축이고 점근선이 x축, y축이래. 그러면 fx는 그냥 ax분의 k야. ax분의 b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얘가 3분의 2,11을 지난다. 그래프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b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3분의 2,12라고 했으니까 b는 ax 곱하기 y. 얘는 y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니까 3분의 2랑 12랑 곱해버리면 8. b는 8a. b는 8a. 그럼 y는 ax분의 8a라고 쓰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3분의 2,11을 지나면 너네가 분모의 x의 개수는 사실 없다라고 해도 되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개수가 없다는 얘기가 개수가 1이라고 해도 된다고. 잡고 가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 그 잡아서 이렇게 썼어. 그 얘는 유리함수는 분수잖아. 분수니까 a가 어차피 약분이 돼버린다고. 괜찮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에서 했던 것처럼 y는 x분의 k라고 했을 때 k 값을 x 곱하기 y 했는데 얘가 3분의 2,12를 지난다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버리면 8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원래 x의 개수를,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게 기본이거든. 1로 맞추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a로 약분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결국에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는 뭐의 약수면 돼? 8의 약수면 돼. 8의 약수 몇 개야? 4개 있지? 근데 정수면 되는 거지. 음의 정수도 되잖아. 그럼 4개씩이 여기에 4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도 4개 존재하는 거니까 곱하기 2에서 8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38번. 유리함수 y는 x-b분의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 2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B의 고백값.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인 거야. 지금 얘네 세 개가 다.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유리함수를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에요. 유리함수는 생겨먹은 꼬라지 자체가 대칭성이야. 2차 함수를 계속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함수 자체가 축에 대해 대칭인 거잖아.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2차 함수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는 2차 함수보다 대칭 구조가 훨씬 복잡해.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가짓수가 많아.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점대칭이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란 말이야. 유리함수가 얘랑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얘가 기울기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보면 결국에 얘네들의 교점이 곧 점근선 교점이란 얘기예요. 얘가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교점을 찾으면 여기에서 점근선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 x점근선 b고요. y점근선 a야. b, a야. 그럼 이 교점이 b, a란 말이야. 얘네들의 교점이 b, a란 거라고. 괜찮아? 그럼 더 해볼게. 2y는 빵이네. y는 0이면 x는 2겠지. 괜찮아? 얘가 2고요. 얘가 0입니다. 더 하랬니? 곱하랬네. 곱하면 빵이지 뭘. 이렇게. 얘가 2,0이니까 x축은 이렇게. y축은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뭐 그래프 a 값이 얼마였지? b가 0이야. 그러면 여기 점근선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겠네. 뭐 이런 거라고 그냥. 자, 넘겨서 45번. 도전이네요.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도전.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1,3면을 지나지. 문제 좋다. 1,3면 지나지 않고요. k 값은 마이너스 2를 지나지 않는데. 점근선부터 찾아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자연스럽죠? 점근선 찾는 거 정도는. 이렇게 있을 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이런 거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x가 마이너스 2, 점근선 여기, 마이너스 1, 점근선 여기.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난 저 k 값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2는 아니래. 마이너스 2는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x축으로 얘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돼버리잖아. 그지? 점근선이 이 상태인데 얘가 1,3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1,3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k의 최대값 물어봐요. 일단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절대로 1,3면 안 지나가. 괜찮냐? 그럼 얘는 비례상수가 얼마인 상황이야? 음수인 상황 아니야? 괜찮아? 비례상수 어떻게 찾는데? x점근선 분자이느라 했지. 괜찮냐? 이거 기억 안 나냐? 안 나오면 다시 설명해. 중요한 거라서 그래. 왜냐면 내가 오늘 연습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정 몇몇 고등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그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 앞쪽은 좀 쉬워. 주로 앞쪽에서는 단일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 묻는 문제가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포진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유리함수는 고1 2학기 기말고사 정도의 시험 범위에 포함될 텐데 그때 한 1번에서부터 5번 정도 사이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개념, 무리식과 무리함수의 개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 순열조합의 개념, 요 필요한 것들 그냥 한두 개씩 쉬운 문제를 골라내면 1번부터 5번까지 채워져.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뒤쪽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이겠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섞은 거. 함수랑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그 앞에 배웠던 함수랑 순열조합이랑 섞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좀 이따 소개는 시켜드릴 건데 되게 자주 나오는 게 날선 개념 130페이지 3번 같은 문제예요. 연습 문제 페이지에. 아니야 지금 안 찾아봐도 돼. 그거를 하려면 내가 지금 방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쉬운 문제, 개념을 물어보는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틀려버리면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틀렸을 때, 그러니까 물론 다 맞으면 좋지만 선생님들이 틀리길 바라면서 내는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한두 개 정도 틀렸어. 딱 그것까지만 딱 틀리면 한 2에서 3컷 정도는 사이에 딱 들어갈 거야. 딱 그것만 틀리면. 결국 나머지 것들은 다 실수란 얘기거든? 나머지 것들은. 절대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 적어도 1번부터 10번까지 실수하면 안 돼. 죽었다 깨어난다, 앞에서는.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그냥 눈으로 보고 쓱 보고 풀고 지나갈 수 있어야 서술형 문제나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시간 안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이제 좀 가야 된단 말이지. 학교 시험이라는 게 별거 있는 건 아니잖아. 보세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너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진짜 많이 해야 돼. y는 x-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얘의 점근선은 바로 보여. x는 2, y는 3이야.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쳤을 때 x는 2, y는 3에다 이 점근선 표시를 했어. 그럼 문제는 얘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거든.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점근선을 제외한 x점근선을 제외한 그러니까 정의역 x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 중에 임의의 한 점만 저기다 대입해버리면 돼. 그럼 제일 만만한 게 0 아니냐? x점근선이 0이어버리면 x는 0이 점근선이어버리면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그냥 0 집어넣으면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함수는 거의 대부분 x점근선이 0인 게 없어요. x는 0 점근선인 게 없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0 집어넣으면 해결이 돼. 0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0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를 지난다. 근데 얘는 점근선이니까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근데 미정계수, 지금처럼 미정계수를 박아놔 버리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닌 건 알겠는데 x에다가 0 넣어봤자 2분의 k면 판단이 안 서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점근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릴지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0 집어넣었을 때 좌표 축에서 찾는 방법이야. 근데 그게 부득이하게 미정계수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에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x-2분의 x-2 3 곱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7 하면 x-2분의 7 플러스 4. 그냥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길단 말이야. 시간 뺏어 먹는 짓거리잖아. 그 점근선 찾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찾아버리면 굉장히 쉬운데 이 과정이 미정계수가 박혀 있거나 유리수가 지라같이 생겼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과정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 내 역할은 너네들한테 이걸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빨리 찾는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겠니? 봐봐. 분모를 분자에 그대로 복사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x에 2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그 2를 분자에 그냥 집어넣어버려.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개수가 뭐든지 없어지잖아. 그럼 뭐만 남으면 7만 남지. 그거야. 그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x 점근선을
분자에 집어 넣어버리면 그 분자의 시계값의 결과물이 비례상수값인 거라고. 비례상수값. 그럼 얘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의 위치 자체는 1, 3, 4분면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려면 비례상수 값이 음수여야 되고 x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이너스 2를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 시계값이 2 플러스 k인데 그게 음수여서 2, 4, 4분면 점근선 기준으로 2, 4, 4분면 방향이 그려지게 됐을 때 그때는 1, 4분면을 절대 지날 수 없겠다는 얘기인 거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항상. 근데 얘는 지금 최대 값을 물어봤지. 그럼 이게 답은 아닐 거 아니냐.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괜찮아? 그럼 비례상수 값이 양수지. 양수면 되는데 양수면 무조건 되느냐? 그건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맥스는 어디까지겠니? 여기서 원점 지날 때까지. 원점은 4분면이 아니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면 된다는 얘기네. 얘가.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지.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되나 봐.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0,0이니까. 점근선 자체가 여기까지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 볼게. 0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분의 k가 되거든. 2분의 k. 그게 무조건 0이라기보다는 0 2하면 되겠다. 0 2하면. 그럼 얘는 결국 뭐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결과물이니까 얘의 결과물은 y 절편인 거거든요. 딴 거만 안 물어봤지. 그 y 절편 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1, 3, 4분면 방향에 그려져도 1, 4분면은 안 지나겠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거겠지. 최대값 0이겠지. 최소값은 당연히 없겠고. 괜찮냐? 근데 문제를 너네가 연습을 하다 보면 스스로 노하우가 쌓일 거예요. 여기선 어차피 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 1, 4분면 안 지나고 싶어? y절편이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k값의 최대값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건. 그래서 너네가 문제가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들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정리하시고 날선 개념 꺼냅시다. 7-2번 하고 갈게요. (7-2번) x가 0 이상 3 이하 에서 함수 y는 x 마이너스 4 분의 a 마이너스 2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얘도 y는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x 마이너스 4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바꿔주시면 점근선의 교점일좌표가 4, 마이너스 2라서 내가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4, y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알아요. 이거 4라고. 그럼 여기 0부터 내가 관찰하고 싶은 과정은 0부터 3까지 요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 최소값이. 그럼 얘는 0에서 마이너스 1인지 3에서 마이너스 1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마이너스 1을 지나네. 괜찮냐? 그럼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었겠지. 여기거나 여기를 지나네.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프의 개형은 야 이렇게 그려지면 0부터 3 사이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그럼 그래프 이쪽에 하나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최소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인 거라고. 0, 마이너스 1. 0 집어넣어. 여기다가 0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되려면 A는 4겠네.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그래프 그려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넣어.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6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2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페이지 넘겨서 129페이지를 좀 봅시다. 이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못 풀어드리고 넘어갔던 어저께 아니 그저께 못 풀어드리고 넘어갔던 문제라서 자 10번 fx는 x-1분의 x 플러스 뭐 이렇게 생겼어요. 1번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하고 fx가 접할 때 상수 k 값을 모두 구하세요. 접한데 뭐가 생겨? 접하면 뭐가 생겨? 접점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냐? 내가 물어보고 나 혼자 답을 하면 이게 뭐라고는 안 할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하면 너네들한테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난 어차피 다 알아. 너네가 직접 말해보고 해봐야지. 그래야 느는 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수상화 과정을 수업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있거든. 접점이거든. 접점은 교점이야. 교점을 알고 싶으면 무조건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뭔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그럼 연립을 떠올리셔야 돼.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한 바닥에 그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고 나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이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제가 합성함수 그 그래프 그리는 연습 시켜드릴 때 그때 배경고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배경고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이도를 올리면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와. 난이도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할 게 될 텐데 얘는 특별히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이거나 2차식이라 한다면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접점이 만들어지게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3차식이라고 한다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나서 그 나머지가 뭐 판별식으로 정리가 된다든가 판별식이 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얘는 x-1분의 x 플러스 1인 상황이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니까 그냥 연립하면 돼. 이렇게 그럼 곱해줘야지. x 플러스 1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나오네요. 이렇게 그거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x의 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x는 x랑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kx 넘어가면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 상태에서 판별식 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 이게 0이 돼야 접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상수 k 값에 모두 구하라네. 보통 이럴 때는 그냥 합이거나 곱이거나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 찾으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1 마이너스 b 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8. 그 2루트 2네요.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2번 봅시다. 이겨서 x가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y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내가 아까 그 연습 문제 뒤쪽에 중요하다고 별표 쳐놓으라고 했던 문제랑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얘는 무조건 그려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뒤쪽 문제를 풀면서 좀 팁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좀 그려가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고. 제 점근선이 x는 1, y는 1이에요. x가 2부터 4까지를 원한대. 한 이쯤을 2라 하고 이쯤을 4라 합시다. 여기는 1, 여기는 1. 그러면 저 식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려 해. 2를 넣으면 분모가 1 되고요. 분자가 3이니까 2, 3. 4를 집어넣으면 3분의 5네요. 3분의 5는 1보다 좀 크고 2보다 좀 안 되니까 와 2쯤 찍자 그냥. 4, 3분의 5. 내가 이 구간 안에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 점 포함해서 관찰하고 싶은 이 유리함수의 구간은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래프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황색 구간만 관찰할 건데 직선하고 요 주황색이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근데 주황색이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지. 그 상태에서 그 기울기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보통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수상에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하실 때 기울기가 지금처럼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갑자기? 뭐야?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정점을 찾아서 푸셔야 돼요. 정점을. 얘 정점 얼마냐? 얘 정점 마이너스 1, 2. 너네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도형의 방정식에서 저렇게 그 미정계수를 임의의 직선을 팍팍 박아놔 버리면 학생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거 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정계수 나오면 그냥 90% 이상은 그냥 다 정점 찾고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정계수 박아놨는데 미정계수 박아놓을 자리가 상수항 아니면 x계수밖에 없어. 상수항이면 거의 대부분 판별식이야. 직선에서. 기울기에다 미정계수 박아놓으면 일단 정점 구하고 가야 돼. 왜냐면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따져보고 싶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선에 만약에 저 녀석의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쉬운 거라고 한다면 한 점의 좌표로 뭐가 생겼겠지. 한 점의 좌표 주어졌겠지. 그럼 제가 반드시 지나는 점만 알면 기울기 구해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또 다른 한 점을 주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구간을 준 거라고. 구간을. 보세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은 이쯤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얘하고 만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잘 봐. 기울기가 요거를 넘어갈 수 없고 요거를 넘어갈 수 없거든. 그러니 결국 기울기 저 m의 값은 m의 위치가 기울기라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 결국 저 녀석은 마이너스 1,2라는 녀석하고 2,3 또는 4,3분의 5까지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x의 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기울기 1만큼 증가했으니까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x 값이 5만큼 증가했을 때 3분의 6에서 3분의 5까지 3분의 1만큼 감소하는 결과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거야. 얘가. 그러면 기울기는 그 녀석들 사이에 있으면 돼.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점이 하나 등장하면 이거 낼 거야. 이거 집중하시면 낼 거야. 잘 들어. 유리함수의 구간이 정해진 유리함수에 저 유리함수에 직선이 같이 나왔을 때 상수의 상수의 미정계수 박히거나 기울기의 미정계수 박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상수의 미정계수 박히면 거의 대부분 연립해서 판별식. 그래서 그 문제가 난이도가 낮으면 그냥 그 K값을 찾는 거거나
아니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K값 찾아놓고 나면 그거부터 뭐 다른 연계되는 함수값이 뭐 또 등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기울기에 미정계수 박혀 있으면 반드시 정점 찾아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 범위 안에서의 유리함수의 가장 큰 값, 함수값이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즉 구간 내에서의 양 끝값의 좌표까지의 기울기가 m값 범위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넘어가 봐. 넘어가고 칠판 잠깐만 보세요. 지금 도형 관련해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줬잖아. 도형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세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제 0,k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딱 정해지지 않겠냐?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y는 x분의 a야. 뭐 이런 그래프야.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에 대칭이냐? 0,0에 대해 점대칭이지. 또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럼 쟤를 평행이동 하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하나 생기겠지. 그럼 이 점을, 이 처음에 접하는 이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이쪽에 접하는 점이 생긴다고.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같단다. 그리고 여기 접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수직이겠지. 접선하고 수직이겠지. 그럼 뭘 그릴 수 있냐면 원을 그릴 수 있네. 중점 좌표가 원점인 원의 반지름에 미정계수를 박아놓고 풀다 보면 이런 거야. 이거 그냥 1이라고 하자. 1? 그래.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인 것 중에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봐봐, 너네 집합 배웠어. 원의 방정식은 이 앞에서 수상에서 배웠어. 유리함수는 지금 배우고 있어.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지. 다 니네 시험범위라고. 이게 2학기가 되면. 이거 뭐라 그랬냐? 바 앞에 있는 거. 바 앞에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원소의 형태야. 여기 있는 게. 근데 원소의 형태가 순서쌍으로 돼 있지. 순서쌍은 점의 위치인 거지. 얘가 얘기하는 건 결국 점이거든. 그럼 집합 A나 집합 B나 점들의 집합이야. 내가 이런 녀석들을 뭐라 그랬었어? 혹시 기억나니? 이게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래프의 정의.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인 거고 얘도 그래프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X하고 Y는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교집합이 이거랑 이거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N, A교 B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 교집합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교집합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잖아.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집합은 뭔데? 그렇지. 교점.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집합은 교점이라고. 얘랑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봐. 이런 녀석들은 얘 점근선 어디니? 0,0. 점근선의 교점이 0,0. 얘 원의 중점 좌표 어디야? 0,0. 그럼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볼게.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 자체를, 조건에 들어가는 함수를 y는 x-2분의 3x 플러스 1로 바꾸면 요 원을 어떻게 주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줘. 뭔 차이인지 알겠니?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중점으로 삼는 원을 제시한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을 제시한다는 얘기라고. 아랫값에 따라서 원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지. 괜찮냐? 너네 우리 학교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아요라고 느껴지면 이거 잘 들어놔. 그리고 이건 2학년 올라가서도 수투에서도 계속 써먹는 개념이에요. R값이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이게 뭐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원을 구할 건데 딱 이 그림이 될 때, 이 그림이 될 땐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원 문제처럼 보이니? 원 문제가 아닌 거야. 얘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그게 R의 최소값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냥 그림으로만 직관하고 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겠구나. 점근선의 교점으로 또 사이즈를 점점 키워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방향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지금처럼 1, 3, 4분면이면 기울기 1짜리 2, 4, 4분면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하나 만들어. 그 직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 교점의 좌표를 지나야겠지. y는 x. 점근선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찾으란 말이야.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조건이 없을 테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편하게 양수값 찾으면 돼. 그 점으로부터 점근선의 교점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집합 제대로 배웠니? 집합의 연산 다 기억하고 있니? 원의 방정식 기억나니? 유리함수 배웠니? 유리함수 대칭구조 기억나니? 유리함수 대칭구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니? 연립해서 점과 점 사이, 다시 수상이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니?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굉장히 복합적이잖아. 나라면 된다. 매년 낼 수는 없겠지만 나라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원 나오고 집합 나오고 이래버리면 학생들이 좀 학을 띄겠지. 이거 너네 유리함수하고 원하고 연계되는 문제는요. 보통 시중교재 많이 없어. 그러니까 RPM, 센 이런 거에 별로 없어. 근데 블랙라벨 1등급 이런 책들 보면 천지 빽깔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난이도가 올라가면 진짜 다양하게 겁나 꼬아가지고 내는 유형이 지금 이 유형이 유리함수랑 원이랑 합치는 거라고. 적당히 2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적당히 2학기 기말고사 때쯤이 되면 적당히 원방을 까먹을 때가 됐거든.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다 까먹을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골탕 먹이기 딱 좋은 문제인 거죠. 날상계님 이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30페이지 3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 평행이동하여 서로 겹쳐지지 않는 것.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비례상수값이 동일하다야. 비례상수값이 동일하다. 비례상수값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서 이 k 값이 같으면 일치하는 거라고. 얘하고 얘하고는 같든 다르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얘 5개의 함수가 나오잖아. 이 5개의 함수를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5개나 있잖아. 시간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은 값이 바로 비례상수예요. 1번 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니? 3이죠. 그 3을 분자에 집어넣어. 3-4 마이너스 1이야. 2번 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이거든요. 아니 그거 책 봐봐. 아 거기가 아니야. 130페이지야 지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입니다. 그 1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3-4니까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다는 녀석인 거지. 3번 보세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6-7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야. 4번 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1이지. 4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거예요.
훨씬 쉽죠. 평의 표준형을 만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넘어가서 아까 14, 15번 볼게요. 15번 먼저 볼게요. P가 있다. X축, Y축에 낸 수선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선분 PQ 플러스 선분 PR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여기를 알파라, 여기하고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어쩔 수 없이 좌표 하나 미정계 설정해야죠. Q의 좌표를 T, 0이라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T, T-1분의 2겠지. 괜찮니? 여기는 얼마야? T겠지. 여기가 지금 PQ 플러스 쭉 잡았으니까 보통은 점근선까지 수선을 발을 내려서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꽤 있고요. 그러면 선분 PQ 플러스 선분 PR은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Y좌표,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T. 뭐냐 이거? 최소값 구하래. 봐봐. 내가 일전에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했어. 너네들은 앞으로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 문제가 첫 번째 부등식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어디를 봐도 부등식은 아니야. 그 두 번째 2차식인지 확인하라 그랬어. 근데 얘는 유리식이지 2차식은 아니잖아. 부등식도 아니고 2차식도 아닌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걔는 100% 산술기합니다. 산술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놨다가 기말고사 때는 되려면 중간고사 때 건 당연히 안 나오겠지 생각하고 또 까먹기 시작하거든. 뒤통수 치기 딱 좋다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이거 산술기야. 얘 최소값 만들면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붙어있고 얘는 없잖아. 선생님,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 4분면에서의 교점이라 했죠. 그 얘도 양수 괜찮은 거야. 양수 조건 생기는 거야. 그래프 그려버림으로 인해서. 얘는 t-1 잡아주고 플러스 t-1분의 2 플러스 1 해주면 시계값 변함 없고요. 얘는 2배의 루트 2 얘랑 곱하면 2니까 여기다 플러스 1만 해주면 얘가 얘의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2루트 2 플러스 1이 최소값이에요. (14번) 얘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중요합니다. 내신 잘 나오면 단골입니다. x가 3하고 5 사이에서 ax-1 짠 x-2분의 x 플러스 1 dx-1 얘 유리함수지. 참으로 다행인 건 범위가 지정돼 있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얘 점근선은요, x는 2, y는 1. 그리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될 테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겠네. 어쨌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3부터 5일 때까지 여기 2면 이쯤에 3 잡고 이쯤에 5 잡아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4가 되겠네. 3,4. 5를 집어넣으면 6이 5,2를 지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 괜찮아? 그러면 얘가 ax-1보다 커야 되고 bx-1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는 항상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선생님, 왜 둘 다 최대값, 둘 다 최소값이 아닙니까? 아니면 왜 A는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 드릴게요. 야, 얘가 뭐냐?
얘 직선의 방정식인 거 보이니?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 거 보이지? 내가 아까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같이 문제에 등장할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미정계수를 넣는 방법은 상수에다 넣는 방법이 있고 기울기에다 넣는 방법이 있다고. 상수에다 넣게 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판별식 쓰는 얘기고 기울기에다 넣게 되면 이건 대부분 정점 찾으란 얘기야. 얘는 100%두 직선이 정점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점 얼마야? 안 보이니? 정점? 얘를 모르는 거야, 기울기를.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정점이지. 0, 마이너스 1이 정점. 그럼 잘 봐. 내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bx-1을 그릴게. 그러니까 3부터 5까지 bx-1이 3,4보다만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 그러면 요 범위 사이에서 항상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 맞아. 그리고 파란색으로 ax-1을 그리면 얘는 아래쪽에 깔리면 되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빨간색, 얘가 주황색, 얘가 파란색인데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순서대로 대소관계 구분이 가능한 거지. 그럼 어느 곳에 있어도 빨간색은 주황색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파란색은 주황색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면 당연히 빨간색은 위로는 무한히 올라갈 수 있고 파란색은 아래로 무한히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의 최대값과 파란색의 최소값은 의미가 없어. 그럼 빨간색의 최소값은 어디겠냐? 결국에 이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그 순간일 거고 파란색의 최대값은 여기를 지나는 그 순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 결국 이 녀석은 정점과 유리함수 양 끝점까지의 기울기 찾으라는 문제야. 기울기 찾으라는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익숙해지게 되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은. 근데 얘가 내신엔 정말 잘 나와. 그리고 이 식을 교묘하게 또 바꿔요. 이렇게. 바꿔. 상수 하나를 여기도 넘긴다. 상수 하나를 이쪽에 넘겨. 뭔 소리냐면 a의 x-1이 x-2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뭐 이게 b의 x-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표준형도 아니고 일반형도 아니네? 일단 통분부터 해볼까? 하는 순간 문제 시간은 추가 3분이야. 최소. 여기 있는 3을요. 왼쪽 양변에 3을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 점근선 x는 2, y는 1인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범위 제시했겠지. 그 범위에서 정점의 좌표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거기로부터 그 양 끝점까지 기울기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도 꼬아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생각해보면 0, 마이너스 1하고 3,4 5,2까지 기울기 따지면 되거든요. x값 3 증가할 때 y값 5만큼 증가했으니까 3분의 5 x값 5 증가할 때 y값 3 증가했으니까 5분의 3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그냥 큰 게 최소값이야. 큰 게 최소값 b라고 얘가 b 작은 게 최대값이고 2차 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자체가 뭐 이 정도로 생겼겠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면 얘를 그냥 무작정 역함수를 구해본다 치자. x하고 y를 바꿔야 되니까 x는 y제곱이에요. 본래 함수라고 하는 건 y에 대해서 뭐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뭐 이렇게 돼. 쟤를 그냥 그려봐 그냥. 2차 함수라고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원래 요렇게 생겼던 걸 y는 x에 대칭시켜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겼던 걸 요렇게 접어버리면 여기서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는데, 얘가 지금 어떤 특정 x값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값 a에 대해서 얘가 1도 같고 2도 같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다고. 그 얘는 함수가 아닌 거잖아. 물론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함수가 아닌 것들, 특히 원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나중에 음함수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긴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참 지나서 3학년이나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하시면 이과 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함수를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대. 2차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함수를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되거든요. 뭐를? 정의역이 x는 0 이상, 그럼 최소값이 0일 테니까 치역, 공역도 y는 0 이상. 그러니까 1, 4분면에서만 관찰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2, 3, 4, 4분면은 보는 게 아니고 1, 4분면에서만 관찰하게 될 건데, 세로선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 오른쪽만 대칭시켜서 그린다 보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역함수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부호를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겠대. 그러면 이제 비로소 y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무리식 꼴을 가지고 있으니 무리함수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무리함수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전에 먼저 생각해봐. 이게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유형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없었어. 그 2차 함수를 역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방법은 정의역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야. 뭐 이상 뭐 이렇게. 그러면 정의역이 제한되는 그 값은, 그 기준점은 어디여야 돼? 축이어야 돼. 축 1대1 대응을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제한되는 부분이 어디인가가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일 거고, 유리함수는 그냥 분수함수였기 때문에 역함수 만드는 뭐 특정 방법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무리함수는 확실하게 그 근본이 보이지. 2차 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 그럼 다시 말하면 무리함수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문제는 문제에서 별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역함수 문제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역함수로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의역과 치역도 뒤바뀌게 되는 거지. 그 정의역과 치역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2차 함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 접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시켰을 y는 x에 대칭시켰을 뿐인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자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여전히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게 될 거라고. 자, 정리할게요. 제한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찾는 거, 그 다음에 역함수 관련 문제들, 그다음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요 세 개가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형 세 가지입니다. 그 이제 무리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중요한 유형 세 가지를 정리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무리함수에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y 이퀄 무리식으로 정리되는 꼴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지금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무리식은 루트 안에 x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는 케이스만을 관찰하겠대. 근데 2차식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한 가지 있기는 해. 그건 뒤쪽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뭐 없으면 제가 뭐 만들어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좀 판단하기로 하고,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1차식이 아닌 형태는.
대부분 다 1차식이 된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그 이유는 2차 함수의 역함수로 기본적으로 무리함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루트 x 이거겠지. 그래프를 그려보게. 기본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y는 루트 x. 1사분면에서 그려지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버린 그러한 그래프. 그럼 난 얘를 지금부터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첫 번째 얘를 x축에 대칭 이동 시켜버릴게. 요렇게. 그럼 얘는 x축 대칭 시켰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뀔 거거든. 괜찮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를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게.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야. 요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y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지막 얘를 원점에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x축 대칭 후에 y축 대칭을 한 번 더 시킨다든가 y축 대칭 후에 x축 대칭을 한 번 더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면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의 형태로 이렇게 4개의 개형이 만들어져요. 기본적인 개형 자체가. 나 아직 평행 이동 안 시켰어. 대칭만 시킨 거야. 그러면 무리 함수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은 결국 그 녀석의 부호로서 판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1사분면은 플러스 컴마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x의 부호는 그냥 x 거야.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y 거란 말이지. 왜 그러냐면 얘 처음에 x축 대칭시켰을 때 얘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였어.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갖다 준 꼴이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y 거, 루트 속에 있는 부호는 x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플러스 컴마 플러스 4분면의 부호랑 동일해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x의 부호는 플러스 되는 거고 y의 부호는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는 4사분면이니까 난 모르긴 몰라도 이 녀석의 그래프는 4사분면을 향해 쭉 진행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진행 방향에 의해서 감소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괜찮냐? x의 개수를 바꿔볼게요. y는 루트 kx. 얘가 양수면 이쪽, 음수면 저쪽 이렇게 갈 거거든. 그 결대값 k가 증가하게 되면 야 루트 x야. 얘가 1,1을 지나. 왜 이렇게 안 나와? 1,1을 지나. 1,2를 지나게끔 하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얘는 y는 루트 4x 이렇게 될 거야. 루트 3x는 요 사이에 지나가겠지. y는 루트 3x, 2x 마찬가지고. 지금 x의 개수를 k라고 했는데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위로 계속 더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k 값이 커지면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괜찮아? 무리함수의 첫 번째 그래프의 방향. 잠깐만 이쪽은 지울게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를 이제부터 평행이동을 시키게 될 건데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져요. y equal 루트에 a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자.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무리함 처음에 빼고 할게요. x-b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할게요. 얘의 의미는 y는 루트 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y는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일단 바뀌는 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동했어요. 개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뭐야? 출발점이 바뀌어. 출발점. 출발점 A, B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게 일단 무리함수의 핵심 포인트. 야, 유리함수의 핵심 포인트는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역의 범위도 구할 수 있고 치역의 범위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칭구조 세 가지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거든. 얘는 출발점이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평행이동 없이 y는 루트 몇 x 이렇게 돼버리면 출발점은 무조건 0,0이야. 근데 그 녀석을 평행이동 했으니까 출발점도 역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뭘 뜻하냐면 봐. 얘가 지금 a, b란 말이야. 출발점이. 내가 이 무리함수에 정역을 구한다 치자. 그 기준점이 출발점의 x좌표. 정역이니까. x는 a 이상. 내가 치역을 구한다 해볼게. y는 b 이상.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따지면 됩니까? 얘 방향으로 따지면 됩니다. 1사분면 쪽으로 가니까 그냥 이상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그럼 방향은 어떻게 따질 거야? 부호로 따질 거야. 이제부터. 얘 잠깐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얘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S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원래는 Y는 루트 X였던 그래프였던 거지. 그럼 평행이동한 것만큼을 좌표로 찍어버리면 얘가 출발점. 출발점.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여기 A가 다 붙어 있어야 돼. A가. 이렇게 되면 얘 가로로 묶어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AX-A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자, X의 부호 플러스입니다. Y의 부호도 플러스지. 그럼 1사분면. 잘 들어. 1사분면 방향. 그러니까 X도 커지고 Y도 커지는 거야. 그럼 정의역 X가 커지는 거고 Y도 커지는 거야. 그럼 그 경계값이 바로 출발점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라고 이렇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u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출발점을 이제 x의 개수가 더 이상 1이 아니게 되면 출발점을 찾게 되는 방법, 얘는 과연 어떤 녀석을 평행이동 시켰는가에 주목하시면 돼. 얘는 결국 루트의 상수값 다 제외하고 마이너스 루트 2x라는 녀석을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3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 결국에 출발점의 x좌표는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거고 출발점의 y좌표는 그냥 뒷공다리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x의 값 3일 거고 뒷공다리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출발점의 좌표. 내가 정역과 치역을 역시 구해볼게요. 정역과 치역 x, y 아니지. 얘 x의 부호가 음수거든. 그 x는 좀 작아지는 거야. y의 부호는 양수니까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는 2사분면 방향이지. 2사분면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의 값은 작아질 거고 y의 값은 커질 건데 그 경계값이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끝이야. 무리함수는. 자, 정리해 볼게.
나 가로를 안 묶었어. 그럼 첫 번째 무리함수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출발점. 출발점은 평행이동한 결과도 알려줄 수 있고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 얘가 지금. 출발점은 루트 1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컴마, 뒤에 상수. 루트 1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상수는 c. 이렇게. 두 번째. 정의역.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다 양수라고 칠게요. 일사분면적으로 그려진다 칩시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세 번째, 치역. y는 c 이상. 일사분면 방향으로 가니까 이상인 거지. 이삼면적으로 가면 이하 이상, 삼삼면으로 가면 이하 이하, 사사분면으로 가면 이상 이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경계값은 요 녀석, 요 경계값은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유리함수, 무리함수 문제들은 이걸로 해결이 끝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역함수. 다섯 번째가 직선과의 위치관계인데, 역함수를 만들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문제 풀면서 2차 함수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좀 빨리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필요하시면 필기해뒀다가 제발 까먹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선과의 위치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리함수의 개형은 어쨌든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개형이랑 똑같아. 2차 함수에서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할 때 필수적인 공식이 하나 있었지. 그렇지, 판별식. 여기서 당연히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끝이야. 이것만 연습하면 돼.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만. 자, 138페이지 보세요. 아이고야. 그래프를 이렇게만 설명해 놨구나. 저기 그 138페이지 제일 위쪽에 2번 보세요. 2번에 루트 x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중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부분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곡선이다. y는 x의 대칭 곡선 밑줄. 그 밑에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적어두세요. 2차 함수의 역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 그 다음에 그 왼쪽에 x는 0 이상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가 정의역의 제한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정의역의 제한. 정의역의 제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써놔. 정의역 제한 화살표. 1대1 함수 만들기. 정의역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그 1대1 함수를 만들겠다. 1대1 대응 만들기. 1대1 대응 만들기.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놔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a의 부호에 대해서 결정될 거니까. 아이고야, 얘네들 방향을 안 그려놨네. 아까 어차피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 가운데 제가 대칭 이동 시켰던 거 있죠. 사분면의 부호대로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넘어갑시다. 거기 위에다가 거기 위에다가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출발점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컴마 루트 뒤에 오는 상수. 이게 출발점 찾는 방법입니다.
역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를요. 무리함수 여기까지만 나갈게. 여기까지만 나가고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냥 바로 질문을 받을게요. 안 그러면은 과제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원래 지난 시간에 테스트 보기로 했던 거 다음 시간쯤에 수하 과정 유리함수 무리함수 좀 포함시켜서 일전에 한번 그때 언제야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금요일 날 테스트 한번 봤었잖아. 그때 이제 앞부분 봤으니까 진도를 아마 금요일 날 마무리는 안 될 거거든요. 경우의 수 하면 분명히 책에 또 없는 것들 겁나 많을 거야.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찾는 방법들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될 거라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마무리 될 거예요. 마무리 되면 요게 좀 남겠지. 요게 좀 남을 거라서 요거는 제가 그때 이제 문제풀이 하고 계속 질문 받는 식으로 나가고요. 다음 상황 봐서 다음 주 금요일이 될지 다음 주 수금 이틀이 될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 한 번은 그냥 쉬운 거, 한 번은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해서 두 학교 정도 컨택을 해서 작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 유리함수 무리함수 좀 포함된 걸로 해서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의 목적은 점수를 내서 뭐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기말고사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좀 알자라는 취지의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내가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어렵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이 그냥 무리함수 유리함수 전체 다야. 이 이상도 없어. 다만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면 내가 이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전에 배운 내용들이랑 결합된 문제였을 때 기억이 안 나서 어렵게 느끼는 것도 크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나 팁을 딱 주면 그거였지 하고서 이제 푸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특히 이쪽에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순열조합도 결국엔 너네가 다 했었던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경우의 수 문제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상황만 좀 바뀌는 거라서 거기 너네 그런 거 혹시 기억나냐? 학생 3명이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의자에 앉는데 불 꺼놓고 앉은 거야. 불을 켜보니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가 아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냐? 유진아 안 나냐? 너 가장 최근이잖아. 안 나? 그런 거 안 했나? 안 하나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1번 크리스마스 때 3명이서 선물 교환을 해. 근데 내가 내 걸 가져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내 걸 안 갖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 본 적 없어? 그래? 없어도 돼.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그건 내가 그때 설명할 때 그걸 좀 외우라고 할 거예요. 외워두면 완전 쉽습니다. 3초 풀이. 3초 풀이도 아니야.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 그런 거. 무리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5개가 끝입니다. 요거 5개가 끝. 자, 넘어갑시다. 3번 볼게요. 문제 천천히 하나 풀어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1번 y는 3-루트 2x-4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살짝 페이크 준 거죠. 마이너스 루트 2x-4 플러스 3 이라고 치고 출발점만 찾아. 출발점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냥 루트 안을 0으로 만든 x의 값 2, 뒤따라오는 상수 3 이게 출발점이야. 그러면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려놓고 2, 3만 딱 찍어. 그리고 얘의 부호를 확인할게요.
마이너스네. 이 마이너스 누구 거라 그랬어? 이거 y 거라 그랬어. x의 부호는 양수고 y의 부호는 음수야. 그럼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정의역은? 정의역 x하고 치역 y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얘는 2하고 3이 기준이라니까. x의 값은 커지고 y 값은 작아지. 끝났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러니까 식을 해석하고 출발점 찾으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유리함수보다 최대값, 최소값도 더 쉬워. 그런 건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고 물론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풀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되니까 좋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무리함수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어도 되는 유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더 쉽다는 얘기야. 2번 y는 루트 2-3x 마이너스 얘도 살짝 페이크 들어갔죠. 루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출발점부터 찾자. 출발점은 3분의 2,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릴게요. 3분의 2, 마이너스 1 뭐 이쯤 이따 치자. x의 부호가 음수, y의 부호는 양수라서 2, 4분면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릴 때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줄게. 얘도 유리함수처럼 특정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0 넣어 여기다가. 0 넣어. y좌편 확인하려고. 그럼 0 넣어버리면 없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지. 루트 2 마이너스 1은 양수냐 음수냐? 양수. 그래서 원점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정의역과 치역 찾을게. 얘 2, 3년 방향으로 하니까 x는 음수, y는 양수거든. 그러니까 x는 점점 작아지는 녀석이고 y는 점점 커지는 녀석이고 그 경계값은 3분의 2 마이너스 1 출발점의 경계가 그냥 정의역, 치역의 경계 끝이에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 문제 완전 쉽습니다. 아 그리고 너네 그 정의역, 치역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너네 실제로 쓸 때는 서술형이든 뭐든 이게 실제로 쓸 때는 정의역은 x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너는 이렇게 써야 된다. 아 문제 풀 땐 괜찮은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넘어갑시다. 4번 평행이동이래. 평행이동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평행이동은 출발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 뭐만 확인하면 된다 했냐 아까? 점근선의 교점 좌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4번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y는 2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c다.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a는 4. 일단 얘 안으로 들어가면 4x 마이너스 4 되는 거지? 4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는 4야. x의 개수니까. 저 녀석의 출발점은 0,0. 이 녀석의 출발점은 1,c. 0,0을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출발점의 좌표도 b, 마이너스 2로 바뀌어. 얘가 얘고 얘가 얘. b는 1, c는 마이너스 2. 끝났지. 그거 완전 쉬운 거야.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최소값은 1이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정역의 x의 경계가 마이너스 2인 관계로 얘 출발점은 마이너스 2,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출발점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거든. a 값은 마이너스 4. 그죠? a 값 바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얘 확인해. 그래프의 방향이 어딘지. 방향은 몇 사분면 쪽으로 가겠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다. 마이너스 플러스 2, 3면 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최소값이 1이라고? 그럼 b가 1인 거죠. 여기가 제일 작을 테니까. 그럼 b는 1.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 5번 역함수 문제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
아니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끝났다 갑시다. 지금 우리가 푼 3번 4번에 있는 새끼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그냥 요걸로 다 해결되는 거 보이지? 그냥 다 이건 거잖아. 이거. 그리고 나서 역함수인데 역함수 자체에 대한 역함수 만드는 연습을 좀 잠깐 해볼게요. y는 루트 x-2-3 이런 게 있어. 얘 출발점이 어떻게 되겠냐?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의 정의역과 치역은 그래프의 방향이 지금 1, 3면 방향인 게 그래프 방향 찾는 거 혹시 괜찮냐? 그래프 방향 찾는 거 괜찮아? 1, 3면 쪽이니까 x는 이상, y도 이상 그리고 출발점의 좌표를 x좌표 x옆에 y좌표 y옆에 이렇게 써주면 돼. 얘가 필요해. 이게 반드시 필요해. 이게 반드시 필요해. 역함수를 만들게요.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x랑 y랑 바꾸는 거잖아. x랑 y랑 바꿀 거니까 x는 루트에 y-2-3 얘 넘겨. x 플러스 3은 루트에 y-2 전개하실 필요 없어요. 양변 제곱합니다. y-2는 x 플러스 3의 제곱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얘가 얘의 역함수라고. 이렇게 쓰면 틀려. 이런 건 서술형으로 잘 나와.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 친절한 학교는 정의역의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꼭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어. 봐봐. 무리함수는 뭐의 역함수라고 했냐? 2차 함수의 역함수.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라고 하면 틀려. 왜냐면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된 2차 함수의 역함수야. 그냥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 정의역이 제한해서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2차 함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제한된 2차 함수여야 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한된 정의역을 반드시 써줘야 되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뭐가 제한된 정의역이겠냐? 얘겠지. 그래서 얘는 치역인데요. 아 그래. 역함수를 만들면 그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x랑 y랑 바꿀 테니까. 그지? 그러면 봐봐. 제한을 두는 그 기점은 출발점이지. 아니 꼭지점이지. 마이너스 3,2. 그게 뭐가 돼? 2, 마이너스 3 출발점. 그럼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얘의 출발점 구해서 치역만 구해놓으면 그 녀석이 2차 함수의 정의역이야. 2, 마이너스 3을 뒤집어. 그 마이너스 3,2가 꼭지점이 되게끔만 만들면 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거든. 저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y는 루트 2x-6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치자. 여전히 방향은 1, 3면으로 가고요. 이 녀석의 출발점은 3,1입니다. x는 3 이상, y는 1 이상. 얘가 필요한 거라고 얘가. 역함수를 만들게. 역함수를 만들 건데 얘 출발점이 3,1이잖아. 그럼 내가 만든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뭐여야 돼? 1,3이어야지. 무조건 1,3이어야지. 어쨌든 1,3이어야지. 그리고 정의역이 제한돼야지. 요거 y를 x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럼 뭘 안 했어? 뭘 처리를 안 한 거야? 얘를 처리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잠깐 내려와서 얘를 바꾸는 과정을 잠깐 봐봐. 얘 이렇게 넘어가면 x-1은 루트 2y-6이 될 거야. 그리고 양변 제곱하면 x-1의 제곱은 2y-6이 될 거고 x-1의 제곱 플러스 6은 2y가 될 거야. 3이 나와야 되잖아. 나오겠지. 2로 나누니까.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 되지 않겠냐 얘를? 그럼 여기 앞에는 2분의 1이 와야 되는 건데 그 2분의 1은 뭐냐면 2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2가 여기 있던 거고 2가 여기 있던 거니까 얘의 역수라고. 그냥 역수야.
만드는 방법 하나만 한 가지 이제 최종 결론 내려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7이 있다 치자. 아 진짜 너무 지저분하네. 8이 있고 8 마이너스 5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얘 출발점 어디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거든요.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은 얘 방향은 어디겠어 지금? 혹시 방향? 모르겠어? x의 부호가 플러스고 y의 부호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4, 4분면 쪽으로 가요. 4, 4분면 쪽으로. 그래서 x의 값은 여전히 커지고 y 값은 작아질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방향을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 방향 찾을 때 필요한 거잖아.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만들 때 저 마이너스는 딱히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필요한 건 얘의 부호가 필요한 거라. 어쨌든 나는 저 마이너스 다 무시하고 역함수를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넘어가고 양변 제곱할 거니까 얘 상수 넘기고 제곱할 거니까 요 마이너스 의미 없는 거야. 마이너스 4,5를 뒤집어 마이너스 5,4가 얘의 꼭지점이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요. 얘 바꿔서 x가 마이너스 5 이하입니다 하고요. x의 개수를 역수취해서 앞에다가만 붙여주면 끝이라고. 얘가 무리함수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야. 아니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뭐. x랑 y랑 바꿔가지고 양변 상수 넘기고 양변 제곱하고 해서 푸시면 돼. 가급적이면 기억합시다. 가급적이면. 내가 너네한테 역함수 쉽게 만드는 거를 3개를 알려줬다. 직선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3가지 알려드렸어요. 거기 5번 보세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1번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얘 출발점 어디? 1,2 x하고 y 정의역과 치역 좀 구합시다. 얘 x의 부호가 음수고 y의 부호가 플러스거든.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2, 4분면. 2, 4분면이니까 x 값은 작아지고 y 값은 커집니다. 1, 2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얘 출발점 1,2니까 역함수는 x-2의 제곱 플러스 1, 2,1이 되게 만들어주고 y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2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야 봐봐. 잘 봐봐. 얘 출발점 어디야? 아니 꼭지점 어디야? 내가 이것도 얘기해줬지. 대가리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나눠버리면 3. 얘가 3인 거야. 3 집어넣어 마이너스 9 부호 바꾸면 9 9에다 마이너스 8 더하면 1.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요 무리함수의 출발점은 1,3이 되면 돼. 루트에 여기다가 플러스 3 달면 되고 여기에 x 마이너스 1 달면 되거든요. 출발점 1 되게. 근데 얘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얘 표준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는 필요한 거야. 그 마이너스 1은 이 녀석의 역수였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얘를 보면 돼. 얘가 y는 3 이하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럼 y는 3 이하니까 x는 3 이하면 얘 위로 블록하겠지? 그럼 y는 어떻게 돼? 1 이상이야 이하야? 야, 얘 위로 올라가 이렇게. 3 이상이면 1 이하 아니겠냐? 이렇게. 그럼 x도 1 이하 이렇게 된다고. 작아져요 마이너스 이렇게 달면 돼요. 그 여기 밑에 답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무리함수를 만들 때에는 무리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인 2차 함수를 만들 때 신경 쓰지 않았던 요 부호
이걸 찾는 게 문제인 거야. 이걸 찾는 게. 사실 요거 없이 이렇게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 이걸 찾는 게 문제인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에서 나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는 뭘 확인할 수 있는데 거꾸로 무리함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무리함수의 방향을 가지고 정의역 치역의 범위의 방향을 생각했던 것처럼 정의역 치역의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 무리함수의 방향성, 즉 x 루트 안에 있는 x의 부호와 y 루트 앞에 있는 y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역함수 문제. 이거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두 개 있죠? 직선. 얘는 좀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거 그냥 아예 두 개를 지금 다 해버리고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릴게. 과제가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좀 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제는 제가 적당히 조절해 드릴게요. 좀만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윤이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fx는 루트의 x-1에 대해서 1번 얘하고 y는 mx-1하고 접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무리함수는 직선과 유치관계는 매우 중요하거든. 가급적이면 좀 그리자. 얘 출발점이 1,0이에요. 1,0 출발점. 그리고 얘가 지금 그거야. 저기 일삼면 방향 쪽으로 가요. 양수니까 이렇게. 그럼 얘 지금 또 기울기의 미정에서 바뀌었지. 그럼 뭐 찾으라고? 정점 찾으라고. 정점이 0,-1이네. 접한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접할 때, 그때의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야. 접한다는 얘기는 접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 접점은 교점이니까 뭐 해야 된다? 연립해야 된다. 그 연립한 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직선하고 무리함수하고 위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얘 무리함수, 얘 직선, 무리식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없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양변 제곱해야 돼. 양변 제곱하면 얘가 이제 직선, 얘가 뭐가 되겠냐? m제곱 x제곱 2차식.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해서 풀면 백날 어쩔 수 없이 2차식이야. 2차식은 너무나도 익숙하거든 우리한테. 뭘로? 판별식으로. 판별식 문제라는 얘기야. 판별식 문제. mx제곱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넘깁시다. m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얘가 접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은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m 제곱 8m 제곱 얘가 0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4m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8m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랬을 때 m 값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m은 아니 4분의 얘 짝수공식 쓸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8 2 루트 2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잘 생각해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지. 그럼 저기서의 답은 뭐겠냐? 주황색 직선 기울기 양수잖아. 주황색은. 그러니까 얘 판단하기가 쉬워. 그래서 그리란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 그럼 우리는 사실 1 마이너스 루트 2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를. 1 플러스 루트 2가 저 주황색 직선이라는 건 알겠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알겠어.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는 대체 뭐 하는데?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도 있지 않았겠냐?
그 정역을 제한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선 치역이 제한될 거고 치역이 제한되니까 위쪽만 그린 걸 거 아니야. 원래는 이차함수 역함수는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테니까 이런 거라고 원래는. 그럼 여기 0,-1이라는 점에서 아래쪽에 있는 녀석한테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접하게 만들면 그때의 기울기가 1-루트인 거야. 제 기울기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 두 개 둘 다 가능해. 그래서 그려서 직접 보고 저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아래쪽 봅시다. 그 2번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이건 내신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y는 fx의 그래프하고 fx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래.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러면 최초 이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얘를 이제 평행이동 시켜. k 값은 뭔지 모르잖아. k 값은 변하고 있겠지. 그래서 내리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야. 그리고 더 계속 내리다 보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어차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직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위쪽에 있는 주황색 직선은 한 점이지.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만 내려온다고 하면 이 사이에서는 모두 두 점인 거 맞지? 보통 이럴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네, K를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K값은 여전히 Y 절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범위를 찾으면 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K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건데 왜 알파가 일로 내려왔어? K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건데 알파일 때는 교점이 한 개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걔보다 작으면 되고요. 베타일 때는 가능하지. 이렇게. 수찬 좀 그만 좀 자야 되지 않겠냐? 아까 1교시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게 좀 포인트예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전히 연립입니다. 루트의 x-1은 2분의 1 x 플러스 k 이 상태에서 양변 똑같이 제곱을 해주시면 x-1은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 그러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이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얘 찾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얘 넘길게. 양변에 4를 곱합시다. 4x-4는 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얘 일로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4배의 k-1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복잡해지네요. 4분의 1이 갈게요. 그러면 4 k-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이고 싶은 거야. 4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3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k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사라지고 k 값은 0 또는 3분의 8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 지금 제곱하면서 뭐 잘못했냐? kx 제곱 양변에 4, 여기다 4를 안 곱했구나. 어쩐지. 얘 원래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거든. K값 사라지고 하나 나와야 돼. K값이 여기선. 어쩐지 이상하더니 다시 좀 해볼게요. 플러스 넘어갔으니까 여기도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요. 바꿀게요.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K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4 뭐야? 왜 이래? 내가 그래프를 지금 너무 높게 그렸나?
사라지고 그냥 0이네. 아, 이 그래프를 제가 그래프를 지금 좀 무리함수를 너무 위로 좀 그린 것 같아요. 얘 지금 2,1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좀 지나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좀 오버. K 값은 0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출발점 어디 출발점. 무리함수의 출발점 1,0. 이건 쉬워. y는 2분의 1x 플러스 k가 1,0 들어가면 돼. 1,0 지나고 있으면 돼. 대입만 하시면 돼요. 0은 2분의 1 플러스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지나는 순간이 여기고 접하는 순간이 여긴 거니까 접하는 순간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여기 등호 빠진다. 이게 좀 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세 개 있는 거거든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거 아니야. 그 지금 얘를 뒤집어 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범위를 확인하고 싶으시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기본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지점 지나는 직선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접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 연립한 이후에 판별식인 0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진짜 중요해요. 얘도 다음 시간에는 좀 뭐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거 질문을 받을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요거 그 집중학습 낼 거니까 요거 문제 오늘 과제 내드린 건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꼭 많이 풀어보시고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다시 풀어 드릴 테니까. 자, 7번. 함수 y는 루트의 x-1 플러스 1, 그 다음에 x는 루트의 y-1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지금 이걸 좀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뭔지 알겠니? 얘랑 관계가? 알았어. 지금 얘네들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만듭니까? y는 x 바꿔서 만들지. 그래프 자체는 y는 x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역함수 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쟤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항상 이 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됐고 그냥 얘만 보면 돼. 루트에 x-1 플러스 1을 x하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왜? 반드시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나타나니까 결국 y는 x랑 연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만 이쪽으로 넘겨주고 양면 제곱하면 x-1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완전 쉬워지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얘가 1. x는 1 또는 2 나오는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1,1, 2,2가 교점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1,1인 거잖냐. 그 정의역에 얘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주고 가야 돼. 근데 얘는 딱 걸리네 거기에. 그러니 얘까지 오케이.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고 3,3이 교점의 좌표로 등장했다 라고 하면 제 정의역이 1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이거 하나만 골라줘야 된다고. 마지막 2번 fx는 루트에 3x-a 플러스 2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fx하고 f 인버스 x가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야 혹시라도 당부하는데 너네 역함수 그때 빠진 사람들 역함수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찾아보세요.
그 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역함수라는 걸 배운 이후로는 역함수가 계속 나와. 역함수가 무조건 계속 나온다고. 그 역함수 내가 그거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야, 그때 함수에서 역함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게 유리함수거든. 유리함수, 역함수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게 무리함수거든. 무리함수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순열조합에서는 역함수 안 나올 것 같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내가 예전에 정리해드렸잖아. 1대1 대응일 때, 1대1 함수일 때, 항등함수일 때, 상수함수일 때. 그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 경우 이렇게 시작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다 순열조합이거든요. 그게 거기서도 역함수가 나와. 수원 들어가지? 수원 들어가면 지수함수를 막 배워.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 역함수 구하라고 그래. 그게 로그함수야. 삼각함수는 너무 어려워서 역함수가 안 나온다. 다 그런 식이라고. 역함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꼭 복습하시란 얘기예요. 얘가 지금 방향이 어쨌든 1사분면 방향이거든. 출발점은 어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출발점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1사분면 방향이야. 중요한 건 y는 x라고의 교점,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y는 x의 교점이겠지.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루트 1에 얘는 y는 x거든요. 그러면 얘를 y는 x랑 연립했을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그게 두 교점의 x좌표 들이겠지. 이해되냐 이거? 되냐 안 되냐? 되냐? 그럼 여기 간격이 얼마야? 1이지. 아 여기 루트 2니까 여기 1일 거 아니야. y는 x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란 얘기지. 큰 근에서 작은 근 뺐으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이란 얘기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1이란 얘기지. 그럼 뭐 하면 돼? 열림만 하면 돼.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가 얘예요. 루트에 3x 플러스 a 플러스 2 얘하고 x하고 연립할 거야.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넘기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3x 플러스 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겨주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마이너스 a 는요. 연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두 근이 여기하고 여기라고.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4 마이너스 a 요걸 만족해야 된다며. 49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가 1이 돼야 된다며. 49에서 16 빼면 얼마입니까? 33 넘어가면 마이너스 32 4a는 마이너스 32 따라서 a 값은 8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미쳤다. 여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오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8 A8입니다. 미안합니다. 문제를 잘못 썼네요. 저쪽 넘어갈 때. 감사합니다.